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또 연말 되니까 또 좀 빠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254페이지입니다. 오늘 254페이지 펴놓으시고 종합부동산세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역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공부했죠?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또 재산세는 원칙 물세죠.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하고, 그래서 주택,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얘네들은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 표준액을 합산해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세죠? 합산과세 하니까. 그래서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런 거. 재산세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그러면, 이거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 이게. 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토지 그러면 모든 토지죠. 그래서 지속공사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택 그러면 항상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상가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또 따로따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토지는,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하나로, 건물과 토지,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뭐도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설물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까? 네,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별장도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별장 사치성 대상이어가지고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대상입니다. 뭐 차량이나 기장비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요, 재산세 대상, 우리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면적 똑같다고, 농지나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나대지나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하고, 29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토지요, 생산과 관련한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애들, 공장용지, 이런 애들은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름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과세하죠. 그래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이 0.07%로 재산세에서 표준세율이 최고 낮습니다. 제일 낮고 0.07%.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공장 용지 같은 것은 0.2% 역시 낮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 따로 별도로 모아서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자,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흔히 떠올리면 되고, 하여튼 별도로 모아서 소유자별로 얘네들 가격을, 만약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별로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또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짬뽕이니까 모아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이거 왜 상가가 나와?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 얘네들은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면에 부합하지 않죠? 골프장, 고급 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그래서 재산세 상이들은 모든 토지 분리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는데, 그럴 때 분리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눈다. 그럴 때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같은 사치성 재산 토지는 몇 프로 고율이에요? 고율이 4% 고율로 과세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토지용급은 요 정도 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시험에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5년? 그러다가 29회 시험만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지만 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납세무자, 원칙적으로는 납기계 실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원칙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원칙은 뭐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등기 안 돼도.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공부상 소유자. 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종중수임을 신고를 안 해요, 과세관청에. 그러면 과세권자가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공부상으로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종중재산이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그때는 종중이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죠, 공유자들. 그래서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죠? 누구다? 공유재산 누구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각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그럼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 좌우지간 지분권자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산세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은 그냥 복습하는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대답하려고 그냥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못 하겠고 말은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그냥 입은 안 떨어지고 그냥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수강생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또 뒤에 가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또 괴롭긴 한데 그래도 복습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뭔가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간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하실 관심을 일주일 동안 가졌으면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랬으면 되는데 안 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결정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해야 하나요? 안 하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개별 공시가에다가 반드시 토지 시가 표준액인 개별 공시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면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얼마입니까? 개별 공시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자, 이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7천만 원이지. 1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된다. 이런 것들. 주택은 하여튼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고, 이런.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됐으면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재산세 우리 또요. 뭘 또 여러분들이 세율에서 주의하셔야 되냐면 토지는 하여튼 아직 자세한 거 몰라도 되고요. 소유자별로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 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 정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직은 못 외워도 저 다음부터 외울 건데 농지는 0.07%고요.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0.2%고요. 사치성 재산,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4%입니다. 건축물도요. 아직 세율 자세한 거 안 했고요. 고급 확장 골프장 내 건축물은 몇 프로고? 4%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은 중요하죠.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와서 별장은 몇 프로? 별장은 4%, 1천분의 44%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자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나중에 0.1%부터 0.4%까지 과표관 4단계로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초과 누진세 적용되는데 하여튼 고급 주택 포함해서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별장은 4%고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확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 4% 세율 적용한다면 틀리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 5%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거는 꼭 아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라는 거.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거기서 수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를 하겠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헷갈리면 안 되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고지서 발부할 때요. 납기 개시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해 줘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분, 자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자 주택분 재산세는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번 나눠 징수하죠. 주택분만. 서민들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7월 달에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런 거. 토지분은 재산세가 부가징수할 수 있게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는 거지.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또 할 수 있다지 또 이거 한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수시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하여튼 수시부가 징수할 수도 있고요. 재산세는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도 있는데 어떤 애가 재산세랑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 재산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자원분 아니에요. 특정 부동산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요 세액이 자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재산세 여러분요 물납 허용됩니까? 재산세 물납돼요? 네,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입니다. 근데 물납은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요 어떤 거로 물납합니까?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해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너미 시군구에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재산세 허가받아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자,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자,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언제까지? 2개월 내 45일 있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요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제가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더니 그 어떤 사장님이 또 그래가지고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20% 부과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연세 좀 그 학원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또 이거하고 지하고 이거 다르고 이거 20인데 이건 왜 2인데 이건 왜 20이라고 되느냐고 하면서 다르지 않냐고 하면서 오셔가지고 또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젊은 수강생이 그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꼴밤한테 탁 때리면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암기 같은 거 할 때 말도 안 되지 뭐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지 이걸 갖다가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융통성 없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꼴밤한테 매겨서 보여놓을 건데 저도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예,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9회 시험 때는 뭐 종부세만의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재산세랑 묶어서 또 한 문제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1.5문제가 뭐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요. 성격이요. 얘는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4년 정도 계속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계속 과세 대상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무자 있잖아요. 종부세 납세무자
얘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이렇게 상식처럼 이렇게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회, 28회 연달아 이렇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납세무자가 기준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종부세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첫 시간에 종부세 소개했습니다. 아무나 납부한 세금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부세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종부세 대상자야. 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보통 일반 국민들은 뭐 종부세 대상자가 어떤 건지 뭐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한 세금이 아니니까 학원에서도 나 종부세 대상자인데 이러면서 다니시고 또 결혼하는 미혼 우리 여성 수강생들은 이 오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때 오빠네 집은 종부세네?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오더니 우리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 오빠 우리 결혼해? 이러면서 이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자, 그죠? 종부세는 누가 납부하는 세금이냐? 납부할 납세무자는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요. 올해 종부세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8월 달 대책 나온 것에 의해서 종부세 여러분 책을 원고를 냈는데 이게 또 마지막 나중에 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관련한 법령이 이게 또 안 나오다가 또 나중에 이번 12월 달 예산국회 때 갑자기 통과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종부세 세율에 관한 것이 지금 그 8월 달 대책 나왔을 때 그거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월 달 시작할 때 그 정오표 여러분들 정오표 나가서 그 최근에 또 12월 달에 개정된 내용 반영하고 또 그 1월 달에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제가 아마 1월 초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그 시행령 또 소득세법 시행령이 또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은 대개 1월 중순쯤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또 종부세법 시행령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세한 것이 그게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1월 중순쯤에. 그러면 그거 나오면 반영해가지고 또 현재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반영해서 1월 중순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나 해서 제가 정오표 나눠드리도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간에 개정이 있고요. 또 산출세에서도 개정, 그 세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개정이 있고요. 있었습니다.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납세지.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 절차요. 또 여기서도 또 올해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있었는데요. 납세 절차.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구입수익 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관련한 얘기들 항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요걸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요. 양도소득세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주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오늘 254페이지 종부세요 의의 한번 봅니다. 제1절 의미 용어 정의에서 의의를 봅니다. 난가로 1번 정의요. 줄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을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과세 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목적을 보면요. 종부세법 1조에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던 그 얘기하고 비슷하네 어째. 그죠? 자, 여러분요. 종부세법 1조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그 문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부세 공부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법,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3번 봅니다. 특징이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및 합산 대상 토지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 토지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봅니다.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예요. 또 B라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면 이렇게 해요. 광명시장이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시장구청장이 광명시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강남구청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합쳐요. 자, 그랬더니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2차적으로 이렇게 종부세가 부과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뭐도 과세되어 있어요? 지금 재산세도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지. 그래서 우리 뒤에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 재산세액을 공제 빼요. 자,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정 가격까지는 이렇게 재산세로 부과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세율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 보유세는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뭐로 이원화되어 있냐?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자, 그래서 처음에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 있죠. 아니 내가 주택 갖고 있는데 여기다 재산세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아니 또 뭐 이상한 세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왜 또 세금을 또 부과하냐. 이중과세 위헌. 그래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는데 합헌이죠. 왜냐하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뭐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54페이지에 양가로 3번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자,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다. 그죠, 여러분?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중에서 먹은 인세라고 그랬습니다. 합산 과세합니다. 전국에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 합산 과세하며 이거 아까 동그라미 2번 소유자별 합산 밑줄이고 3번 밑줄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 합산 과세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별 합산 과세한다 밑줄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냐? 여기를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있죠. 법인이나 단체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자꾸 이제 기업에서 이제 정부에 정부에 새 정부 들어서거나 그럴 때마다 특히 이제 막 로비합니다. 뭐냐면 그 애로사항 얘기하면서 아니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안 되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돈 벌거나 뭐 그런 기업도 있지만 또 상당수 기업가들이 뭐해서 돈 벌었냐면 땅 장사 해가지고요. 뭐 공장 부지 공장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땅 사놓고서 그거 갖고서 결국은 산업적인 어떤 이런 거에 활용하기도 했지만 또 그 땅 그거 팔고 뭐 해가지고 또 땅 사고 뭐 해가지고 부동산 팔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돈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법인이나 단체도요. 자,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뭐가 부과되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일 때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세대별 합산.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됐었는데 여기 이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자,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으면 거주자예요. 근데 주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을이 있어요. 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흔히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요, 주택으로 다 예를 들을게요. 공시가격으로 또 예를 듭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은 공시가격으로요, 공시가격으로 하나는 3억 원, 또 하나는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요. 병은요,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세대는. 그러면 미리 또 말씀드리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해서요,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6억 원 초과 보유할 때 집 한 채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초과 보유할 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억 원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 처음에 옛날에는 종부세 도입했을 때 1세대인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치니까 얼마예요? 15억.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됐을 텐데, 됐는데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따져봅니다. 각 개인별로 보니까 주택분 6억 원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6억까지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을 개인별로 합쳤더니 5억이에요.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납세의무 없습니다. 병도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대별 합산을 과세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네. 종부세를, 자, 좀이라도 피하려면, 아니면 또 종부세를 줄이려면 세대원 간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는 거,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부도 따로따로 이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에요. 법인별 합산. 그래서 법인별 합산하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건데 예전에요. 한번 보세요. A라는 상법상의 모회사가 있어요. 상법상의 모회사. B라는 A 회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가 보유하는 재산이 공시가격으로 해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또 B라는 회사는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A 회사는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A 회사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주택분은 금방 얘기했어요. 6억 원 초과 보유할 때 납세의무자죠. 6억까지는 납세의무 없고요. 납세의무자 돼요, A 회사? 네? 자, 상법상의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요, 법인별로 각각입니다.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그래서 합쳐서 10억이 아니라, 자, 법인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A회사는 6억이니까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A회사는 납세의무 없습니다, 여러분들. B회사 당연히 납세의무 없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하여튼 종부세는 인세라 합산과세 하는데,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한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254페이지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이고 이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또 동그라미 6번 정부 부가가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게 뭐가 글자가 빠졌네. 납자가 빠졌네. 이게 옷 항상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게 오타가 생긴단 말이에요. 납부기한내. 납자가 빠졌죠. 동그라미 7번에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납자가 빠졌어요. 붓자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납자를 집어넣으셔야죠, 여러분들. 납부기한내. 납자가 빠졌네요.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상금액으로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 동그라미 7번 밑줄 쫙 이고요. 계속. 자, 29회 시험 때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왔었죠.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하죠. 부가가세.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부가가세 한다는 것은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죠.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만약에 종부세를 미납부했다. 자,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저희 총론에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자,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그럴 때 보세요. 그럴 때 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12월 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문자가 진짜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 하겠다. 자, 그러면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신고납부를 선택해서 신고하긴 했는데 신고를 적게 했어요. 그럴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괜히 이쪽으로 좀 너무 멀리 왔네. 저기 지우고 할 걸. 자, 여기 봅니다. 그 시험에서 이번에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X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줄 거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55페이지 동그라미 8번입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할 때 2개월 이내 분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뒤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또 살짝 체크하시고 9번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 지난주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 허용된다고 그랬죠? 토지 건축물 아직 기준은 몰라도 못 외워도 괜찮지만 토지 건축물의 경우에 전년도에 재산세를 10만 원 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올해 얼마만 납부한다? 15만 원 납부하잖아. 이게 세부담 상한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된다. 이런 것들. 자, 물납, 분할납부는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하여튼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납부만 됩니다. 또 박스 안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림을 보세요. 주소지 관할 그 다음에 뭐 빠져있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법에 열거되어 있는 토지 주택을 보유하는 자에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빠졌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데 세무서가 빠졌네요. 그림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토지 주택을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하는 자에게요. 원칙적으로 부가가세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근데 납세문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또 거기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또 개인은 개인별 과세하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과세한다. 아까 밑줄 걷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고. 인세니까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한다.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공세, 이거는 우리심에 관계된 5개 주요項目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하고 역시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의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특징을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256페이지에 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양가로 8번에 있잖아요. 양가로 8번 공시가격이 뭐냐. 우리 공시가격이 뭐냐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하면서 공시가격이라 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줄 긋지 마세요.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문수가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고칩니다 여러분. 이거 나도 꼭 이거 발견을 못한단 말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네, 국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고쳐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257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종부세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요걸 이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여러분들 또 보세요. 시험에 한 4년 정도 계속 나왔었다고 그랬죠? 계속 나왔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자,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뭐 보겠습니다. 이번은 요새 확실히 보면은 다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좀 수업들을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에 또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안 빠지는 지금 그래도 비율 따져서 여러분 많이 안 빠지긴 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지금 슬슬 많이 빠져요. 연말 또 딱 되니까 이제 연말 되면 약속도 많죠. 뭐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업이 금요일, 토요일 날 되잖아요. 그래도요. 월, 화, 수까지는 그래도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수업을 좀 참석해요. 월, 화, 수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되게 그 약속들이 이제 그 주 후반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슬슬 분위기가 안 좋기 빠지기 시작해서 목, 금, 토, 그냥 요새 수업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고 그런데 한번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근데 빠진 걸 반드시 인강으로 보충해서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딱 다음 주에 왔더니 이해가 안 되지. 뭔 소리야 하고 이제 그 좀 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갈등 속에서 3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수업을 빠지거나 아니면 그 못 들은 걸 반드시 인강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와요. 아니면 또 더군다나 또 빠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일 그런 식으로 징검다리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이렇게 한 2번만 수업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결이 안 돼가지고 과목에 따라서는 그 11월 12월 강의 헛방 거의 헛방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본방 사수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아셨죠? 우리 다음 주 마지막이죠? 네. 그렇잖아요. 12월 말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아닌가? 2번 더 남았나? 2번 더 남았구나. 우리 다음 주가 연말이 아니죠? 그 다음 주가 연말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2번씩이나, 뭘 그렇게 좋아해. 그럴 수 있는 거지. 저는 날짜 가는 거는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대충 초순, 중순, 말 이렇게만 알지? 근데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일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를 헷갈렸다? 그럼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 엉뚱한 데로.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만 항상 생각하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런 건 저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간에 자 2번 남아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2번 동안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2번 남았는데 오늘 말고도 2번 더 남은 거죠? 한 번이잖아. 근데 뭘 2번이래. 한 번이지. 누구야 아까 헷갈린 사람이. 진짜 헷갈리게 자꾸. 그래서
오늘 말고 한 번 남은 거지. 한 번. 누가 두 번 넘었대 아까. 한 번 남은 거지. 달려가. 분명히 내가. 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진도 확인할 때 오늘 하고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하여튼 남은 기간까지 우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과세상 봅니다. 뜸들였는데. 자, 본격적으로 봅니다.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주택과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됩니다. 주택과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인데 이 주택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택에서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었던 별장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냐? 별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 여기 주택이나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그 주택과 토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럴 때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 세율로 과세했어요? 4%. 고율의 세율로 과세했잖아요. 자, 재산세보다 아까 그림 봤었어요.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를 했는데 또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별장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요. 고급주택 있잖아요. 역시 얘도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인데 다만 고급주택은 우리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 4% 적용했어요? 아니잖아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요.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정의는 재산세하고 토지 정의가 같아요. 아이고, 뭘 그렇게 열심히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내난?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세요. 본인, 아이고, 진짜. 기둥 뒤에 있으면 모를 줄 알고.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기둥, 자, 보세요. 아니 기둥 앞에 있는 사람인지 뒤에 있는 사람인지 얘기 안 했는데 자 보세요. 자, 토지 정의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같습니다. 그 뭐냐면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달라요. 과세 범위가 달라.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 모든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자,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같은 등등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보세요. 우리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러면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하는데 왜 저율 과세하느냐? 토지 이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율로 과세하는 거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어요. 얘네들 농지요 과다 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요즘 농사요 시골에서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힘들으니까 소규모로 농사 짓지 되게 젊은 사람들 진짜 농업을 직업으로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야지 진짜 농지는 요만큼만 이렇게 농지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소규모로 농사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농지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이런 것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장이요. 자, 어느 대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대규모로 어떤 지방에 지자체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공장은 요만큼만 지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 과다 보유, 투기 억제 요거와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이미 재산세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토지
저율분리 대상 토지, 고율분리 대상 토지,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별도나 종합사업산 대상 토지가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종부세 대상 아닌 걸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쉽게 해요. 여기 보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건축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축물. 예.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근데 여기 보세요. 상가용 건축물이든, 자, 이게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웃다튼 간에 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종부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에서 공장용 건축물, 상가 건축물 이미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또 봅니다. 선박과 항공기요. 얘네들 자 건축물도 그렇지만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헷갈리라고 이런 거 슬쩍 집어넣습니다. 또 별장 금방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금방 배웠습니다. 자, 저율분리든 고율분리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택이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전부 다 압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럴 때 합산해서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인데, 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냐면요. 자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일단 필요 없고요. 한번 보세요. 이해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뭐예요? 부동산 과열기의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한 세금이에요.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기숙사 및 상원용 주택이에요. 과다 보유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등록 문화재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거 과다 보유 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져놓고서요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보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일정한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이렇게 한다? 배제되는 주택들이 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거, 주택과 토지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57페이지 과세 대상 교재 설명드린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